네, 이번엔 건설 섹터 들어볼까요? 똑부러지는 애널리스트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연구원이 커버하고 있고요. 신서정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생일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은 나가실 때 프로듀서한테 받아가시면 되고 놀라셨죠? 네. 요즘 소셜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네. 잠깐 분위기 환기상 말씀을 드렸고 작년 10월 이후에 건설주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게 올라왔다고요? 네. 건설 섹터를 저도 섹터 지수는 잘 보진 않았는데 어떤 이유였죠? 일단 10월 이전까지는 전형적으로 K자 반등이라고 해서 네. 오르지 못했었던 전형적인 섹터였는데 10월 달부터 많이 반등을 보였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쏠렸었던 시기이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었고요. 특히 12월 이후부터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쏠리면서 특히 GS건설이나 HDC 현산 혹은 대우건설과 같은 주택주 중심으로 그 밸류의 리레이팅이 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유동성 얘기 많이 하는데 저금리 시대, 뉴노멀이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주택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잡는다고 잡힐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정부는 초미에 그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때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정부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전환이 좀 되고 집행권자가 수장이 좀 교체되는 경우가 왕왕 많은데 이번에도 국토부 장관이 또 교체 소식이 있었죠. 업종 밸류에이션의 트리거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업종 PBR이 0.8배를 뚫고 0.9배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 이러한 밸류를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일단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택 확대가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공급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방법론적으로는 2월 설 명절 이전 좀 자세하게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하건대 네.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 같아요. 다만 공공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속도가 빨라지는 감이 없지 않아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던가 복합 개발과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리레이팅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 재건축 공급, 예를 들면 용적률을 좀 상향한다든지 민수 쪽은 조금 그냥 묶어두려도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부동산 정책도 저도 아주 제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요즘 주식인이다죠. 자, 건설주 중에서 특히 이제 주택주들의 중심 상승세가 조금 도드라졌는데 네. 주택을 공급하는 아무래도 공급 물량을 늘린다 그러면은 주택 건설 회사들의 수익성이 또 연관되나 이렇게 추론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주택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할까요? 내년이라면 올해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2021년도도 저는 주택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네. 특히 상반기까지는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쏠리기 때문에 해외 익스포저가 높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현대건설보다는 GS건설이나 대우건설 그리고 HDC 현상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했었던 대형건설사가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있는데 조금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GS건설이 작년에 2.7만 세대 가량을 분양을 했는데 네. 올해 2.89만 세대까지도 가능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분양 물량의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시점인데다가 이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의 마켓시어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파트도 소비재이기 때문에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도 분양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택 부분의 이익률이 해외 부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익단에서도 주택 부분이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들어봐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기업들 어떤 기업을 먼저 볼까요?
뭐 2021년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GS건설부터 GS 좀 건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제자로 실적 발표가 있었죠. 물론 4분기 실적보다는 2021년도 가이던스에 좀 주목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물량 추가적으로 개선이 가능해 보이고요. 또 작년에 좀 의미 있었던 숫자 자체가 주택 부분 GPM이 30%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이만큼 주택 부분은 분양을 하자마자 다 미분양이 없이 다 소화가 되는 데다가 네. 이익률도 굉장히 개선이 되는 그림이고 GS건설 방향성 자체가 환경 부분이라던가 혹은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진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실적도 괜찮지만 모멘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PM이라는 게 매출 총이익률을 의미하고요. 매출 총이익률. 네, 계산은 매출 총이익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30%가량이 달성이 됐다. 네, 맞습니다. 어머나, 네, 두 번째 기업으로. 네. 두 번째 기업은 네. 금호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가져온 이유는 뭐 아시아나 이슈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는 펀더멘탈 밸류에 조금 주목하실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호산업 연초에 제시했었던 가이던스를 다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는 2.27조, 매출액은 1.8조, 영업이익은 800억 정도로 추정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연초에 제시했었던 가이던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상으로 2021년도에는 매출액 2조, 영업이익 1,000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탑라인 면에 있어서도 10% 이상의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면에 있어서는 특히 주택 부분이 그 수익성을 견인하면서 20% 이상의 OP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호하면 브랜드가 류첸시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 또 트렌드 자체가 SOC 발주도 늘어나는 타이밍이고요. 네. 또 광급 발주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금호산업이 뭐 재무 건전성도 나쁘지 않고 광급 발주 수주를 상당히 많이 했었던 레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리조트 매각했 여기가 아닌가? 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 네, 아시아나, 그 네, 골프장? 대한항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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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팔았나? 네, 네, 팔았군요. 현금 유입이 좀 됐겠네. 네. 자, 다음 기업. 이 기업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기업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게 엔진 사실 뭐 신소정 연구원이 파악을 하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그 삼성 그 이제 증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반도체 라인이 들어가려면은 엔지니어링이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터파기 다 해놓고 오폐수부터 해가지고 특수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수혜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말씀하신 부분, 즉 비화공 부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계열사 관련된 공사 수주 자체가 3조 원 이상, 한 3.5조 원 정도도 계속해서 깔리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계열사라는 혜택을 조금 보고 있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비화공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화공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일단 우려? 해외 수주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고 2021년도도 제가 주택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근거가 네. 해외 부분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유가. 많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유가 레벨보다는 낮은 상황이죠. 즉, 뭐 주요 발주처들이 자산 매각이라던가 뭐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지 않고 그 발주를 낼 만큼 유가 레벨이 유지가 되려면 사우디 기준으로 한 68달러 이상은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유가가 배럴에? 네, EIA 기준으로는 2021년도 한 55달러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서 네. 유가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유가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는 데다가 주요 발주처의 재정 상황을 봐보면 작년에 그 메나 지역이라고 하죠. 중동 지역이라던가 북아프리카 지역의 실질 GDP가 마이너스 5% 정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3.5% 정도로 전망이 돼요. 플러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그림이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마이너스 폭을 상회하는 실적은 아니죠. 네. 더더군다나 최대 발주처라고 불리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라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자 폭이 더 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주처의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만큼 다른 건설사 대비 그 설계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즉 수완 분야가 있죠. 그렇죠. 네, 피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EPC 앞단에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요. 제가 발주처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밑그림을 그려준 건설사가 EPC까지 같이 해준다라면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드 플러스 EPC 연계 수주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 네.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주가가 조금 반응하긴 했지만 뭐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를 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또 뭐 업사이드 더 얼마나 주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치 평가가 더 첨가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멀티를 좀 많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해외 익스포저가 크고 기술력도 높고 그리고 뭐 설계 인력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건설업종 센트 상황상 주택주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국면에서 해외 발주가 턴어라운드 한다라면 오히려 베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전문 용어들 나오면은 이제 힘들어요. 뭐 베타가 가장 시장 움직이는 연동성과 민감도가 좀 높다. 그쵸. 그죠? 네. 네. 하여튼 시장이 좋으면은 건설주 섹터 내에서는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형태로 분석이 되는군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짧게 뽑아 오셨어요? 시간 남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저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원고대로 잘 안 하니까. 네. 이제 질문을 조금만 뽑아 오시는 경우, 그러니까 애드립을 제가 너무 많이 쳐서 궁금하니까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원고는 끝났고, 네. 번외로 무엇이 좀 있을까요? 뭐랄까, 아까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 그러면은 제한된 그 용지가 있을 거고, 사실 뭐 그린벨트를 풀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제 땅을 보유한 기업들을 좀 막 찾아다니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네, 네. 서울 근교. 네. 뭐 이런 쪽으로도 건설사들이라든지 아니 근데 오늘은 이제 보통 알짜배기 부지를 보유한 기업을 치면은 유통업체 네. 그쵸. 이마트 그렇죠. 이마트가 오늘 SK 와이번즈라는 야구단을 인수했어요. 네. 신세계하고. 그러면 이마트 쪽의 부지들을 활용한 주택 공급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인수 비용이 너무 크겠다, 그죠? 그렇죠. 요새 뭐 이마트라던가 유통업계 부지를 활용해서 리츠 상장이 많이 본물을 리츠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지금 가장 핵심 알짜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유동화해가지고 배당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라면 이것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워낙 분양 경기가 호황기이기 때문에 네. 자체 사업지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추가적으로 증액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S 동서도 대표적인 자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디벨로퍼죠. 네. 그리고 더더구나 HDC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아나 이슈가 소멸된 이후로 분양 물량도 늘어나는 기조이고 특히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역세권 개발 또 뭐 지금 층수 제한도 완화해준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네.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세권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HDC 현산도 한 번쯤 보실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유관돼서 뭐 시간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이제 또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래요?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개 건졌습니다. IS 동서하고 HDC 현상 개발 그리고 또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뭐 앞쪽에 이제 뭐 금호산업이나 GS건설은 조금 약간 뉴트럴하고 평이한 것 같고 자 나름 제가 이제 시청자를 대변해서 막 캐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해 좀 해주시고 컴플라이언스에 저촉가 되지 않은 선에서만 네, 잘. 자, 똑 부러지는 건설 애널리스트 각광받는 또 라이징 스타입니다. SK증권 리서치 센터 건설 건자재 분야고요. 신서정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